삶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우리가 애써 얻어내려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훈이 마이클 싱어는 전작 상처받지 않은 영혼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평범한 대학원생에서 대학 교수, 건축업자, 프로그래머, 전미 의료 전선화를 이끈 CEO, 대규모 영성 공동체의 리더로서 자기 삶의 흐름을 무조건 신뢰하기로 결심한 이후로 펼쳐진 40년간의 경이로운 여정에 관한 책입니다.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법이 없다. 잠시 멈춰 생각해보면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다. 삶은 모변광대에서 사실 우리에겐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우주는 자그마치 138억 년 동안 존재해왔다. 세상의 흐름을 결정짓는 과정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시작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죽는다고 끝날 일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매 순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현상이다. 그건 수십억 년간 서로 얽히고 설키며 작용해온 모든 힘들의 최종 산물이 아닌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손톱만큼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며 끊임없이 결정하고 통제하려 든다. 그러니 그토록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제로 세상 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내 앞에 놓인 것이 그 모든 창조력들이 지어낸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나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보다 마음의 생각에 우선권을 준다. 우리가 하는 말은 대개 이런 식이다. 오늘은 캠핑 가는 날이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좋겠어. 돈이 필요하니까 월급을 올려받아야겠어. 어떤 일은 일어나야 하고 어떤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대담한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당신은 알아차렸는가? 이것은 순전히 마음이 만들어낸 개인적 호불호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매사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진짜로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살자면 삶이 극도로 힘들어진다. 우리가 늘 삶과 맞씨름을 벌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지만 벌어지는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전혀 힘이 없지는 않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의지력이라는 선물이 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무엇이 이러저러 했으면 좋겠다고 결론 내리고 그 기대에 발맞춰서 바깥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마음과 가슴과 육신의 힘을 동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 의지대로 가는 길과 나의 개입이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벌어졌을 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 개인의 의지 대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현실 간의 이 싸움은 결국 우리의 삶을 좀먹는다. 전쟁에서 이기면 행복하고 느긋해지는 반면 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개는 상황이 자기 뜻대로 맞아떨어질 때만 기분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부단히 몸부림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 내버려둬도 삶은 꽤 잘 굴러간다는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친다. 행성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자그마한 씨앗은 절로 거대한 나무로 화해가고 비는 주기적으로 내려서 수백만 년 동안 모든 숲에 물을 대주었고 한 톨의 수정란은 아름다운 아기를 키워낸다. 이 중에 인간이 의지의 힘을 의식적으로 발휘해서 해낸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경이로운 사건들을 포함해 지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수백만 년간 존재해왔던
우주의 힘에 의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런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휘두르며 덤벼든다.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생명의 작용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보살펴주고 있을진데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을까? 생명이 호련히 DNA 분자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두뇌까지도 창조해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찌하여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통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삶에 좀 더 멀쩡한 정신으로 다가가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가령 삶에 대항하는 대신 그 흐름을 존중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그 속으로 뛰어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절로 펼쳐지는 삶의 질은 어떠할까? 무질서하고 의미 없는 사건이 무작위로 일어날까? 아니면 우주의 완벽한 질서와 의미가 우리의 일상 속에도 강림할까? 내가 벌인 한 놀라운 실험은 바로 이런 생각에서부터 비롯됐다. 이 실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하나의 질문이다. 마음속에 현실의 대안을 지어놓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과 싸우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는 내려놓고 완벽한 우주를 창조해낸 그 힘에 내맡기는 게 나을까? 이 실험은 속세를 떠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 속으로 뛰어들어 더 이상 개인적인 욕망과 두려움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자리에서 살자는 것이다. 더 나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최선을 다해 지켜보았다. 그 40년간 일어났던 일은 경이롭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삶이 산산조각 나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한 가지 일이 자연스럽게 다른 일과 맞물리면서 삶은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여정으로 나를 인도했다. 이것은 그 여정에 관한 책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내맡기기란 의지 없이 넋놓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40년에 걸친 나의 이야기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삶이 펼쳐지는 일들을 안내자로 삼아 내 의지를 발휘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인간에게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내 앞에 펼쳐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내 인생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완전히 바뀌었고 그 결과 내 내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었다. 바라건대 나의 내맡기기 실험에 관한 이 이야기가 당신 역시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펼쳐진 경이로운 완벽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부추겨 주기를 바란다. 회사가 탄생하다. 1976년 12월 나의 내맡기기 실험의 결정체라고 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 앨런 로버트슨의 과외 선생이 되고 산타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바바를 개인지빌로 초청하는 일에 마지못해서나마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내 삶의 경로가 바뀌었던 것처럼 내가 선택한 길에서는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삶의 운명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일을 나는 다시 한번 맡게 될 것이었다. 산타페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숲속을 조용히 거닐고 있을 때였다. 나는 사원 앞으로 연결되는 작은 길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무언가를 보고 바로 걸음을 멈췄다. 사원 바로 앞에 보안관 순찰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것이다. 순찰차나 그 옆에 서 있는 제복 차림의 보안관이나 상당히 위협적인 것은 매 한 가지였다. 이곳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경찰관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여기 책임자십니까? 보안관이 나를 불렀다. 머릿속 목소리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혼비백산한 채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다. 왜 보안관이 여기 있지? 뭐가 잘못됐나? 사원 안을 들여다보고 온갖 종교의 저 이상한 성상들을 본 건가? 여기는 중북부 플로리다잖아. 내가 무슨 문제에 휘말린 거지?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휘몰아쳤지만 다행스럽게도 말은 꽤 정상적으로 나왔다. 네, 맞습니다. 제가 책임자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놀스 보안관보는 사원을 가리키며 이 건물을 내가 지은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그는 자신이 집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삼남으로 만든 사원의 시골풍 분위기며 목공 솜씨에 좋은 인상을 받은 모양이다. 그는 차고를 집과 연결시켜서 생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줄 건축업자를 찾고 있다고 했다. 말문이 막혔다. 건축업자라니. 그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물론 나는 내 땅에 건물을 몇 채 짓기는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건물을 지어줄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게다가 그 다른 사람이 보안관보 같은 공무원이라니. 나는 두 가지 상반되는 반응이 머릿속에서 오가는 것을 지켜보며 잠시 서 있었다. 하나는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였다. 말도 안 돼. 하기 싫어. 난 바빠. 산타페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난 건축업자가 아니잖아. 다른 하나는 말이 필요 없이 그저 고요하고 평화롭게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내가 삶의 자신을 내맡기겠노라고 했던 서약을 지키려면 이 일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보안관보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게 하죠. 기쁜 마음으로 공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은 내뱉어졌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이 새로운 내맡김이 나를 어떤 마법의 토끼굴로 인도할지를 지켜보고 있기만 하면 될 것이다. 놀스 보안관보는 내 첫 번째 건축일의 의뢰인으로서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내가 요청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 일은 나의 건설회사 빌트 위드 러브 탄생의 귀환이 되었다. 놀스 보안관보는 우리 솜씨에 무척 만족하며 주변에 입소문을 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엘라추아 카운티 보안부서의 사람들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도 없이 맡게 되었다. 나는 그때도 늘 꽁지머리에 샌들 차림이었지만 나의 외양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벽난로를 설치하고 몇 개의 차고를 짓고 수도 없이 많은 현관을 만들었다. 나는 내가 하는 일 하나를 우주가 내게 직접 주문한 것처럼 대했다.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이다. 내가 집중 수행을 주치하면서 봉사에 대해 배운 것처럼 이 모든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고치는 건 역시 내 영적 수행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생판남이었던 사람들의 삶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나는 건축일의 그런 면이 정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무료 봉사라고 해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나는 작업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과 사업을 운영하는 일을 받아들여야 했다. 삶은 나로 하여금 영적인 자아관념을 내려놓게 만들었고 나는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기 위해 언제나 깨어있고자 했다. 나는 그저 무슨 일을 하건 그것에 온 마음을 쏟아부었다. 산타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나 사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나 집중 수행을 주최하는 것이나 건축 일을 하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이 모든 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이 모두가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흐름에 내맡겼을 때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이다.